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서구 까치산로에 있는 화곡동입니다. 화곡동에 있는 허그에서 대항력 포기한 물건입니다. 자, 허그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 대항력 포기한 물건이거든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유찰만 거듭되고 허그 측에서도 채권 회수가 너무 늦어지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365 바로경매에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좋은 기회니까 사회에 초년생 되는 그런 분들도 영상 잘 시청하시면요. 제가 하루에 하나씩은 요 물건들을 계속 올려줄 생각입니다. 당분간요. 지금 보면 전용이 15.5평이에요. 15.5평이면 그래도 뭐 3식구, 많게는 4식구까지도 살 수가 있는 물건입니다. 강제경매죠, 그죠? 채권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니까 강제경매입니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허그에서 강제경매를 넣은 거예요. 2024년 4월 26일 날 개시결정 떨어졌고 5월 한 10일 전후에 감정평가된 금액이 3억 2,300이었어요. 가격대가 그래도 좀 나가죠. 면적 대비해가지고 감정가 자체가 물건 자체가 신축이면서 위치가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그냥 이 내용만 봐도 판단이 돼요. 그리고 대항력 관계 때문에 두 번이나 유찰이 된 거예요. 이래 되니까 안 되겠다. 대항력 포기하고 빨리 낙찰이 됨으로 해서 채권을 회수하자. 그렇게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자, 그럼 물건 사진 한번 볼게요. 자, 건물 외관 사진입니다. 이 3층 302호거든요. 3층입니다. 3층. 들어가는 입구 보안장치 잘 되어 있죠. 302호. 나름대로 필로티 주차장 해가지고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선호하는 물건 아닙니까? 주차장 잘 갖춰져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신축이고. 뭐 들어오는 차량 진입도 뭐 그렇게 좁지는 않고 일방통행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차량 통행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지역입니다. 까치산 근린공원에서 좀 떨어져 있네요. 자, 요 물건 자 평면도입니다. 뒤쪽에서 엘리베이터 올라오고 전면 쪽을 방하고 거실하고가 전면 쪽으로 나와 있고 전면 쪽으로 나와 있고 301호하고 2호가 구조가 조금 다르긴 다르네, 그죠? 안방 욕실이 두 개네요. 또 욕실 두 개에 작은 방 전용 15.5평에 방 3개를 뽑았으니까 작은 방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다 또 욕실도 두 개까지 뽑았으니까 상대적으로 거실 겸 주방이 공용입니다. 분리형 거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요 302호 않습니까? 들어오는 현관 들어오면은 바로 거실이면서 방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실에 TV 놓고 소파 놓기에는 조금 뭔가 각도가 조금 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신축이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시고요.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한번 보시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 없어요. 없고 302호 그죠? 302호 화곡동 다세대 주택 3층 건물 면적에 대한 전용 부분과 토지에 건물에 대한 공용 부분 정확하게 다 나눠져 있어요. 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 없고 2017년도 준공 떨어진 물건입니다. 신규 작성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지어진 준신축급 3룸 욕실 2개 주방 거실을 갖추고 있는 3층 물건입니다. 3층 엘리베이터 있는 물건이고요. 괜찮죠? 자, 요거 제가 볼 때는 위치를 조금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 화곡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화곡역은 지금 현재 지하철 5호선 화곡역입니다. 화곡역 지하철 5호선 이용할 수 있고요. 도보로 걷기에는 사실 거리는 조금 한 15분 정도 거리가 되는 밑에 가면은
까치산역이 가까울려나? 아닙니다. 화곡역이나 까치산역이나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어요. 화곡이나 까치산역이나 비슷한 거리에 있으면서 여기 있는 물건이거든요. 약 도보 15분 정도 거리, 거기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대구 2017년도 준공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대지권 10.3평, 건물 15.5평, 방 3개, 욕실 2개, 엘리베이터, 승강기 엘리베이터 입구예요. 그죠? 자, 권리관계 바로 보면요. 임차인이 지금 3개가 잡혀 있는데, 지금요, 하나가, 이 사람은 경매 기입 등기가 언제죠? 4월 26일이죠. 4월 26일.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들어왔지만, 임차권 설정일이 언제인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1순위 임차권이 있는 2020년도에 임차권 가지고 있는 2억 3,700에 대해서 허그에서 보증을 써서 대출을 100% 보증 다 해줬지 않습니까? 대출을 실행했다가 상환이 안 되니까 허그에서 경매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권리관계를 보면요. 소유권 이전 2020년도에 2억 3,700에 매수를 하셨네요. 2020년도에. 이때 매입을 하셨고, 선순위 건재당권이 2천만 원이 있고, 여기 2021년도 9월 28일이거든요. 근데 1순위 건재당권자인 임차인 분께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훨씬 더 빠르죠. 건재당보다 빠릅니다. 이 건재당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으면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해세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제일 먼저 전세보증금 2억 3,700을 받아갑니다. 근데 이 금액이 보다 부족하게 낙찰이 되더라도 대항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허그에서 이 이하로 낙찰이 되더라도 이 이하의 모든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압류나 이런 게 가압류가 많이 있어도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은 없다. 건재당보다 앞선 임차인 주택 임차권 가진 사람이 배당을 받아가는데 그 배당금에 대한 다 받지 못해도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라는 확약서가 법원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임차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은 지금 임차권 설정 등기가 2023년도 1월 5일 날 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보증금을 넣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확정일자도 받고 했지만 임차권 설정 등기 이후에 들어왔고 순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대항력 자체도 없어요. 대항력 자체도 없고 순위 배당만 가질 뿐입니다. 순위 배당을 가지는데 2024년도에 입주를 2024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2024년도면 한참 압류 이런 거 다 뒤에라고 해요. 그죠? 경매 들어가기 바로 전에 2천만 원 넣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도 안 됩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요건에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걸리면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이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차권 등기 여기보다 더 빠르게 있으면서 자기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예를 들어 여기 빨라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여기 빠르다 그러면 인수해야 됩니다. 낙찰자가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도 없고 그냥 순위 배당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될 부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우선 변제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예상 배당표 한번 봐볼까요? 이거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예상 배당입니다. 얘가 다 받아갑니다. 체납세금 가져가고 그리고 배당금액 남아있는 금액 최저가 낙찰 금액으로 잡은 거거든요. 건재당 건자도 지금 돈을 못 받아가게 생겼고 그러면서 지금 확정일차부 임차인은 순위 2024년도 2월 3일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아갈 뿐인데 이분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명도정황이 발생하겠죠, 여러분. 이제 실무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보증금 2천만 원을 못 받는다. 2024년도
경매가 들어오자마자 경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차인요. 이 임차인은 경매가 들어가자마자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 받으니까 월세를 미납을 시켰을 겁니다. 그렇지만 날짜 자체가 24년 4월 달이니까 이제 딱 1년 지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월세를 납부 안 했다 하더라도 1200만 원 납부는 안 했겠죠. 그죠? 밀렸으면 1200만 원 밀리고 납부하고 잔금 납부하고 할 때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1,500만 원 정도까지가 월세를 안 내고 차감을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회수를 못 하는 이러한 상황이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초년생분들 잘 들으세요. 지방에서 서울로 애들 뭐 학교나 직장 얻어가지고 부모님들 집 얻어줄 때요. 이러한 주택 입장권이 설정되어 있고 집이 비어 있다 그래가지고 막무가내 보증금 넣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오죽했으면 주택 임차권을 설정하고 그전 세입자가 나갔겠어요. 그거를 생각하고 이런 데는 보증금을 예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글세 개념으로 그냥 집이 깨끗하고 좋으니까 사글세 개념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셔야죠. 그리고 나름대로 경매가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행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1년 정도가 시간이 끌어지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합시다. 그리고 경매 들어가면은 그냥 그때부터 월세 안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또이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글세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방에 계신 분들 애들 서울 올려보내고 할 때 계약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잘 쓰셔야 돼요. 우리 뭐 내 고향 친구들도 이제 애들이 뭐 서울이나 대전 쪽으로 대학교 오게 되면서 기숙사에 못 들어가면서 집을 얻고 하거든요. 그럴 때 친구들이 전화 와요. 야야, 영건아 이거 집 얻는데 이거 괜찮나? 근데 등기번호 보고 확인 다 해줘요. 야, 저거 문제 없다. 야, 근데 야, 은근히 그 세입자들 많이 있고 문제될 것 같으니까 보증금은 그냥 500만 원 준다고만 해라. 그렇게만 하고 더 이상 달라 그러면 그 집 계약하지 말라고. 자,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권리분석하기 다 이야기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임차인은 조금 안타깝게 되었지만 자기가 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런 뭐 희생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험하고 알아야 되고 주변에 정말 진솔하고 정직한 부동산을 하는 사람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는 365 바로 경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서초동 법무부 혜성의 부동산 경매 사무장입니다. 부동산 23년, 경매만 지금 16년, 17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법무부 혜성에서는 부동산 자산 지키기, 자산 질 늘리기를 합니다. 깡통전세에 해당되시는 분, 그리고 개인 회생 파산을 앞두신 분들 집행 정지를 할 수 있고요. 본인의 아파트가 있더라도 일적 자격 요건이 되면은 집을 안 팔고도 집을 유지하면서도 개인 회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가 신청해서 보증금 회수하고요.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지금 이 임차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증금 못 돌려주지 않습니까? 주인이 돌려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임차인 들어오고 난 이후에 건재당 설정되고 압류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집을 팔 수도 없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임차권 설정하고는 나간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퇴실하시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요, 청구 금액이 2억 3,700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12%의 지인일자까지 붙어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채권 계산서를 법원에다 제출하면 돼요. 자산 늘리기 매매 사업자 단기 매매예요. 요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물건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단기 매매, 그리고 NPL로 우선지에 확보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는 것. 특수 물건들 소송을 수반하는데 소송 가지 아니하고 깨게 되면은 아주 큰 고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부득이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성소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찾아서 요 내용으로 부합해서 충분히 성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소재해 가지고 고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바쁜 직장 맞벌이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은요, 입찰 명도 모든 절차 마무리를 포괄적 수임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 지키고 늘리기에 대한 경매를 대행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아시고요. 제 이 365 바로 경매는 일부 영상에 대해서는 멤버십제로 운영을 합니다. 회원 전용 영상은 여기 있는 단기 매매, 단기 수익 낼 수 있는 물건들이 있죠. 요거 일주일에 내가 한 3개 정도 이상은 항상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회원 전용 영상은 실버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수익하고 직결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골드 회원예. 골드 회원은 실버 회원의 혜택을 누리시고 예. 플러스 개인이 입찰 준비하고 있는 개개인의 물건들 사건 번호별로 저하고 직접적으로 유선 상담을 해가지고 이번에 응찰 들어가는데 권리분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면밀한 권리분석을 내가 같이 유선으로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회원은 골드 회원의 혜택을 누리시면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명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있는 임차인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임차인도 이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임차인하고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끼고 가야 짧은 시간 내에 깔끔하게 명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법적으로 여러분 이사비를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 없어요. 자,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요, 회원, 멤버십 회원분께서는 전화를 하시거나 아이디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 제가 통화하고 핸드폰에 저장을 딱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 오면은, 아, 그 전에 어떤 것 때문에 통화를 하고 했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또 계속 여러분들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제가 유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매 컨설팅 하는 친구들 손님인 척 가장해가지고 바쁜 사람 전화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뭐 편법 써가지고 묻고 그러지 마세요. 다 보이고 다 알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자, 영상이 만족되시면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예, 이 영상이 신뢰가 된다 그러시면 멤버십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요, 영상 아래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료 등 상담 전화는 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위치 받고 예, 실거래 대충 가격을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가격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카카오 맵으로 볼 게 아니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비슷한 조건의 형태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도록 할게요. 방 3개에 욕실이 2개였죠, 그죠? 그리고 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 엘리베이터도 있었으니까 사용 승인일이 2000년 이후니까 예, 2000년대에 된 물건, 그죠? 기타 옵션 쭈루룩 뭐 새집이니까 올수리 주차 가능, 그죠? 이렇게 넣고 보니까 하나가 보이네요. 비슷한 물건이 길 건너 화곡역 길 건너 쪽인가? 네,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여기 있네. 요 물건이 잡혀있네. 까치산역에서 좀 더 지금 현재 물건은 여기 좀 있어요. 여기 좀 있는 물건인데 화일 초등학교 옆에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이 물건도 이제 비슷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3억에 나와 있습니다. 3억. 4층이네요. 올수리 넓고, 이게 59니까 면적이 59 곱하기 0.3025는 17.8평. 요거보다는 약 2평 정도가 좀 더 크죠, 그죠? 요게 3억에 좀 호가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한 시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3억은 절대로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요. 그러니까 요래 유찰된 거 대항력은 없지만 시세 조사에 대한 부분은 빌라는 다리품으로 팔아가지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바빠서 못하겠고 힘들게 하신 분들은 의뢰를 주시면 포괄로 위임받아가지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응찰하실 때 멤버십 회원 가입해가지고 하시면요, 여러분 돈 정말 적은 돈 들이고 학원 가면 뭐 몇백만 원씩 수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한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님 여러분들은 안내 코치를 해드리는데 이거만큼 확실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남들이 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해가지고 시세 파악을 잘 해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